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녀가 가장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젊을 때부터 모든 것을 바쳐 아이를 키웠고 그들이 성장하면 내 노후를 지켜줄 거라 기대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약용은 오래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 사람이 될 뿐이다. 이 한 문장에 많은 부모의 착각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노년의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아이일 수밖에 없는지 그 진짜 이유를 깊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냉혹함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노년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부모를 외면하는 자식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효를 말하던 시대가 지났다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시대의 변화와 인간관계의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이 전부처럼 느껴지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그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몸이 아파도 찾아와 주지 않는 자녀, 전화 한 통조차 귀찮아하는 표정,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도 없는 현실, 때로는 자녀가 내 재산과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며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 모습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토록 키워놓고도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많은 부모가 후회합니다. 젊을 때부터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자녀만을 위해 희생했던 선택을 말이지요. 정약용은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은 나를 지키는 데서 지혜가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종종 내가 나를 지키지 않은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자녀가 가장 쓸모없게 되는 5가지 이유를 차례로 살펴보려 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대비할 수 있고 대비할 때 삶은 후회가 줄어듭니다. 첫째, 시대가 바뀌어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던 구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이 이미 자녀 세대에게도 과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서적 거리감이 생각보다 쉽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가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부모가 지나친 기대를 품으며 스스로 외로움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를 하나씩 깊게 들여다보며 현실적 대안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삶의 중심을 되찾고 노년을 더 자유롭고 평안하게 만드는 작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정약용의 지혜와 함께 우리 마음을 단단히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한 도리였습니다. 대가족 문화가 존재했고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서 살며 서로를 부양하는 구조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다릅니다.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흐름이 강해졌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노후를 보내려는 생각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부모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위해, 결혼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기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그들이 부모에게 같은 방식으로 헌신할 가능성은 지금의 사회 구조에서는 극히 희박합니다. 경제적 부담, 시간적 여유, 개인의 꿈과 삶이 이미 벅차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각자 자기 삶을 꾸리는데 힘을 다한다라며 타인의 기대에 매여 살면 고통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친 기대를 두면 실망은 불가피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만 깊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 이미 자녀 세대에게도 버겁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집값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자녀 역시 결혼, 육아, 노후 준비 등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데 벅차죠. 부모를 부양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부모가 여전히 내가 힘들 때 아이가 도와주겠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스스로도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월급은 정체되어 있고 사회는 빠르게 변하며 자산 격차는 더욱 커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책임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서적 거리감이 생각보다 쉽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내 몸처럼 여기지만 자식은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구축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과 가정을 꾸리면서 부모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전화 한 통이 드물어지고 명절 외에는 얼굴을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모가 젊을 때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온전히 자식에게만 몰두했다면 노년에 남는 것은 텅 빈 일상뿐입니다. 자녀가 곁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상실감이 배가 되어 찾아옵니다. 정약용은 관계는 기대를 줄일 때 편안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가 크면 서운함도 커집니다. 서운함이 쌓이면 사랑마저 왜곡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가 부모와 자녀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세대 간 간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노년 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부모가 과거의 잣대로 자녀를 판단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조차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안정과 가족 중심의 삶을 원하지만 자녀는 자유와 자기 실현을 중시합니다. 부모는 집을 사야 한다고 믿지만 자녀는 빚을 지며 집을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함께 있어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순간이 오고 그 순간 부모는 서운해지고 자녀는 부담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부모 스스로의 지나친 희생과 기대가 결국 외로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부터 모든 것을 자녀에게 쏟아붓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면 노년에 남는 것은 기대뿐입니다. 그러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고독과 분노로 변합니다.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는 믿음은 오히려 내 삶을 허약하게 만드는 함정이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라. 마음은 저마다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갑니다. 부모가 그 길에 과도하게 매달릴수록 관계는 어색해지고 멀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년이나 노년에 접어들었다면 이 다섯 가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고 정서적 자립을 익히며 자녀와의 관계를 기대가 아닌 존중과 거리에 두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으니 다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과 마음가짐이 노년을 더 지혜롭게 만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와 함께 실천적인 길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노년에 자녀에게 기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고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자녀를 향한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지면 관계는 쉽게 무너집니다.
부모의 기대는 때로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첫째, 지나친 기대는 자녀의 삶을 짓누릅니다. 자녀는 이미 자기 가정을 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버거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까지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들은 숨쉴 공간을 잃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 노력하지만 점점 피로와 부담감이 쌓입니다. 그 부담은 결국 거리감으로 바뀌고 부모를 찾는 발걸음이 줄어듭니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삶을 간섭할수록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부모는 잘 되라고 조언하지만 성인이 된 자녀에게 잦은 잔소리와 간섭은 통제처럼 느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자녀의 삶에 개입하면 자녀는 방문을 닫게 됩니다. 정약용은 타인의 삶을 지배하려는 마음이 고통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편안하려면 간섭 대신 존중이 필요합니다. 셋째, 경제적 의존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반복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거나 자녀의 재정 계획을 흔들면 자녀는 죄책감과 짜증 사이에서 힘들어합니다. 부모를 돕고 싶지만 자신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부담은 결국 부모와의 감정을 소모시키고 거리감을 더 깊게 만듭니다. 넷째, 부모가 스스로를 희생자로 만들면 관계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내가 너 키우느라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면 잠시 미안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감정에서 벗어나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정약용은 베푼 것을 계산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말라라 했습니다. 사랑이 빚으로 변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다섯째, 부모가 자신의 삶을 잃으면 자녀와의 대화 주제도 사라집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이 바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간다면 만날 때마다 대화가 무겁고 피곤해집니다. 자녀는 점점 연락을 피하게 되고 부모는 그 외로움을 더 크게 느낍니다. 정약용은 스스로를 채우는 사람만이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노년에도 자신의 세계를 갖추는 것이 관계 유지의 핵심입니다. 여섯째,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처음엔 도움을 주던 자녀가 어느 순간 바빠지고 연락이 줄어들면 부모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이는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친 기대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망이 쌓이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정약용은 기대가 줄면 마음은 평온하다고 했습니다. 자녀에게도 이 진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멀어졌다면 그 안에 숨은 이유는 대개 기대와 의존입니다. 자녀를 책임감으로만 붙잡으려 하지 말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거리가 건강할수록 노년의 외로움은 줄어듭니다. 이제 우리는 왜 자녀에게 의존하면 관계가 망가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년의 진정으로 마음이 평온해지려면 어떤 태도와 준비가 필요할까요? 다음에서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세우는 길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자녀를 지나치게 의지하면 결국 마음이 더 고단해집니다. 우리는 늘 가족이 마지막까지 내 편일 것이라 믿지만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은 의무로만 묶여 있으면 언젠가 흩어진다라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첫째, 가족이라도 이해의 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늙어가며 겪는 상실감, 외로움, 몸의 변화는 자녀가 온전히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부모의 모든 감정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서운함을 쌓아두면 관계는 쉽게 냉랭해집니다. 이해를 강요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이유입니다. 둘째, 세대 차이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부모 세대는 희생과 책임을 강조하며 살아왔지만 자녀 세대는 자기 삶의 균형과 행복을 중시합니다. 부모가 옛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녀의 선택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면 갈등이 깊어집니다. 노년의 자녀를 내 기준으로만 보려 하면 마음의 거리가 더 벌어집니다. 정약용은 타인의 삶을 내 틀에 가두려는 자, 스스로 외로워진다라 했습니다. 셋째, 재정 문제는 가족 관계를 흔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녀는 처음엔 도와주려 애쓰지만 자신의 생활이 흔들리면 불만이 쌓입니다. 특히 부모가 과거의 재산 관리 실수를 반복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할 때 갈등이 깊어집니다. 돈 문제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민감합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가족 간의 신뢰가 쉽게 깨집니다. 넷째, 부모가 감정적으로 의존하면 자녀는 무거움을 느낍니다. 부모가 외로움과 두려움을 모두 자녀에게 털어놓고 감정적 지지를 전부 요구하면 자녀는 숨이 막힙니다. 처음에는 미안함과 사랑으로 듣지만 점점 감정의 피로가 쌓입니다. 정약용은 타인의 마음을 움켜쥐면 결국 그 손은 비워진다라 했습니다. 사랑도 지나치면 집착이 됩니다. 다섯째,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은 부모의 노년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부모가 한 자녀에게만 기대거나 재산 문제로 공평하지 못하면 형제 간의 앙금이 생깁니다. 이 갈등은 결국 부모의 노후를 흔듭니다. 형제 사이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공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노년이 평안하려면 자녀들 간의 균형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기대는 쉽게 서운함으로 변합니다. 부모가 내가 키워줬는데 라는 마음을 품는 순간 관계는 거래가 됩니다. 사랑을 의무와 빚으로 바꾸면 자녀는 도망가고 싶어집니다. 정약용은 베푼 것을 기억하지 말고 받은 것을 잊지 말라라 했습니다. 기대가 쌓이면 실망이 따라오고 실망은 마음의 벽을 만듭니다. 일곱째, 부모가 스스로의 세계를 잃을 때 자녀도 함께 지칩니다. 노년의 친구도 취미도 없이 자녀만 바라보는 부모는 결국 자녀에게 삶의 무게를 전부 맡깁니다. 자녀는 죄책감과 피로감 속에서 부모를 피하려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꾸준히 가꾸는 부모만이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사랑으로 연결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게 기대와 의무로 변하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노년의 진정한 평온을 얻으려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자녀를 내 삶의 전부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정약용이 전한 지혜는 결국 스스로를 세운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의 자녀를 의지할수록 마음이 힘들어지는 본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다음은 노년을 평안하게 만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지키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기에 자녀와의 관계가 왜 기대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갈등 없이 평안한 거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약용과 여러 사상가, 철학자들이 남긴 통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지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경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경계란 벽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선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오래 함께하려면 각자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선이 필요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비유를 통해
사람은 추울 때 서로에게 다가서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가시에 찔려 상처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밀착하면 서로를 지치게 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어야 따뜻함이 오래갑니다. 불교의 가르침 또한 여기서 큰 지혜를 줍니다.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머물되 집착하면 괴로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집착으로 변하면 상대를 괴롭힙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노년의 큰 수행이자 삶의 지혜입니다. 첫째, 자녀의 삶을 소유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았지만 그들의 삶은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나를 떠난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부모의 뜻이 아닌 자기 길을 가야 합니다. 이를 인정할 때 부모도 홀가분해지고 자녀도 부담 없이 부모를 찾아옵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은 관계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선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은 우정을 시험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노년에 스스로의 삶을 유지할 재정적 준비를 해두는 것은 자녀를 편하게 해주는 가장 현실적 사랑입니다. 셋째,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자녀를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은 주는 것이지 의존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외로움과 불안을 모두 자녀에게 쏟아내면 자녀는 죄책감과 피로 속에서 관계를 피하려 합니다. 감정을 나눌 수는 있어도 전부 떠넘기면 안 됩니다. 성숙한 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본 뒤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만 기대합니다. 넷째, 공정함을 지키는 것은 가족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부모의 편애와 불공정에서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은 공평을 잃는 순간 가까운 이와도 원수가 된다라 경고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한쪽을 더 챙기는 습관을 버리고 가능한 한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노년의 평화를 지키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세계를 가꾸라는 교훈입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길을 잃은 자는 남의 길을 붙잡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취미와 친구, 배우고 싶은 것들을 이어가는 부모는 자녀를 짐처럼 붙잡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풍요롭게 만드는 노력이야말로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한 방향으로 향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끝까지 사랑을 유지하려면 가깝지만 건강한 거리, 집착 없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전한 사람 사이의 거리를 지켜야 오래간다는 지혜는 오늘날 노년의 인간관계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선을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지나친 기대나 의존이 서운함으로 바뀌고 있진 않나요? 관계의 균형은 한쪽이 포기하거나 참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이고 냉철한 지혜로 선을 세울 때만 서로가 오래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과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노년의 자녀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현실적인 조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노년기에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면 안 되는지를 철학과 역사적 지혜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혜를 아는 것만으로는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선택과 태도가 쌓여야 진짜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부모는 은퇴와 동시에 자녀에게 생활비를 의지합니다. 처음에는 자녀도 부모를 위해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부담이 서운함과 피로로 변합니다.
왜 나만 부모를 돌봐야 하지? 라는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갑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개인연금, 적금, 혹은 소소한 부업이라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스스로 서지 못하는 자는 남의 발을 붙잡는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관계를 해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둘째, 감정의 독립을 연습해야 합니다. 외롭다고, 서운하다고 자녀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기대를 걸면 처음엔 효심으로 받아주던 자녀도 점점 지칩니다. 자녀의 삶을 존중하려면 스스로 외로움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와의 만남, 동호회, 봉사, 취미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고통은 집착에서 생긴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 내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집착을 놓을 때 관계는 더 가볍고 따뜻해집니다. 셋째, 집을 자녀의 편안한 쉼터로 유지하되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손주를 돌봐주느라 지쳐서 자녀를 원망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내 삶을 완전히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은 이날은 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계 없는 도움은 당연함으로 변하고 그 순간 감사는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은혜를 지나치게 베풀면 원망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균형 잡힌 도움만이 관계를 오래 지켜줍니다. 넷째, 비교와 잔소리를 줄이세요. 누구 집 아들은 더 잘됐다더라. 내 동생은 이렇게 하는데 넌 왜? 이런 말은 자녀의 마음을 가장 먼저 닫아버립니다. 심리학자 애들러는 비교는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 했습니다. 자녀를 평가하지 않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때도 먼저 묻고 허락을 얻은 뒤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자녀의 부부관계에 개입하지 마세요. 노년의 가장 큰 갈등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결혼 생활입니다. 정약용은 남의 집안에 발을 들이면 화가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부부가 다투거나 힘든 일을 털어놨을 때 편을 들거나 한쪽을 비난하지 말고 그저 들어주는 역할에 머무르세요. 충고나 판단은 관계를 해칠 뿐 아니라 때로는 며느리 사위와 부모 모두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섯째,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지켜보는 연습을 하세요. 노년의 부모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자녀가 기대와 다르게 살 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곧 그들의 삶입니다. 정약용은 강물은 스스로 길을 내며 흐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흐름을 도울 수는 있어도 방향을 억지로 틀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지켜봐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일곱째, 감사와 애정을 표현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표현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항상 고맙다. 이런 말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정약용은 말 한마디로 마음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판과 충고를 쉽게 하면서 감사와 애정은 아끼곤 합니다. 표현을 아끼지 않는 것이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이 실천법들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켜가면 자녀와의 거리는 건강해지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오래도록 따뜻한 유대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분을 실천하고 있나요?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고 있나요? 감정을 스스로 돌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자녀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나요?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씩 변화를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긴 이야기를 정리하며 정약용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기는지 마지막으로 되새겨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노년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관계를 지키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며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자녀가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깨집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의지할 곳 없는 노인보다 더 슬픈 것은 기대고 싶어도 기대지 못하는 노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의지할수록 실망이 커지고 그 실망은 관계를 해치며 우리 스스로를 외롭게 만듭니다. 둘째, 지나친 희생과 베풀문 관계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면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감사 대신 부담이 되고 때로는 원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지키는 것이 관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현명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녀의 부부 생활에 개입하지 않고 비교와 잔소리를 줄이며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대와 통제 대신 신뢰와 지켜봄을 선택할 때 관계는 더 오랫동안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군자는 멀리하되 끊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면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할 때 관계가 오래갑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의 평화를 위해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준비하라. 둘째, 자녀와의 관계를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말라. 셋째, 도움은 균형 있게 주되 경계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결국 서로를 존중하며 거리를 지킬 때 가장 오래갑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부터 후회 없는 노년이 시작됩니다. 기대 대신 이해를, 통제 대신 신뢰를, 잔소리 대신 격려를 선택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자녀와 관계를 맺고 있나요? 여전히 자녀에게 전부를 걸고 계신가요? 아니면 독립된 삶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의 삶을 더 단단히 지키고 사랑하는 이들과 오래도록 평화로운 관계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